누가 음료수를 주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해독 주스 같아요. 제 몸에 쌓여 있는 독소를 어찌 아시고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빌리학교 귀한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특별히는 오늘 교육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이 책 읽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역량과 또 인간됨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눌 때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또 실천해 나아가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희율이도 있고 네, 좋네요. 아기들도 있어서 지난 교육 때 저희가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하루 15분 책 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나는 최근에 책을 읽었다 하시는 분 이런 거 조사하면 좀 기분 나쁘죠? 네. 하지만 책을 읽었다 있으십니까? 읽고 있다. 네. 읽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읽으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네. 아, 다들 안 읽으시는군요. 큰일 났다. 네. 그러면 나는 매월 최소 한 권을 읽는다. 질문이 나는 1년에 한 권을 읽는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책 읽기 이미 또 독서 교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책 읽기에 대해서 그 유익과 그 어떤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책을 읽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1980년대 미국 교육위원회는 인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학습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있는 그런 학설인데 인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학습은 읽기에 기초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입을 모으게 됐는데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그 책 읽는 국가 만들기라는 보고서를 저기서 이제 제출을 하고 발간해서 미국의 이제 전체 주에 거쳐서 이제 이 교육을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발제하고 이제 실현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단순히 두 가지 주장을 지금 힘차게 선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인간의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미 청소년기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준은 가장 내 아이한테 이른 시점에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읽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읽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전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읽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수준의 특정 나이가 돼서 거기서 멈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읽을 나이가 돼서 더 이상 안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책을 교사든 부모든 읽어주는 과정이 전학년에 걸쳐서 그 아이가 학생이라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책 읽기가 도대체 학습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싶지만 가장 먼저는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로는 어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한 대학교에 붙어 있는 부설 유치원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어휘 관련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비슷한 경제 형편의 국가들은 다 비슷하다고 해요. 언어가 좀 달라도. 근데 일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용하는 어휘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일상에서 나와 내 자녀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 어휘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짐작하건데 몇 개일까요? 1000개 이상이다. 1000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1000개는 넘어요. 몇 개 정도 되냐면 5000개라고 합니다. 5000개. 일반적으로 내 자식이 어리든 청소년이든 심지어 성인이 되면 더 어휘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랑 대화를 할 때 5000개의 단어 그 어휘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본 어휘라고 하고, 그리고 이따금씩 또 자주 사용하는 5000개의 어휘가 또 있는데 이거 이제 합쳐서 1만 개의 어휘를 공통 어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6년 수능 필수 영어 암기 단어 개수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올해 필수 영어 암기 단어 5,917개였습니다. 5,917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미국 유치원생들이 부모를 통해 듣는 공통 단어보다 못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가정이 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든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던 간에 5,000개의 단어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게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또 연구한 조사 발표가 있는데 그 결과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연구에서는 직업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부모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가정에서는 4년 동안 몇 개의 단어를 듣게 되냐면 4만5천 단어, 4,500만 단어, 4,500만 단어를 4년 동안 듣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녀와 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그냥 노동자나 근로자의 같은 경우는 전문직은 4,500만 단어인데 이 근로직은 2,600만 단어, 갑자기 확 줄죠. 그 정도 단어밖에 부모한테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즉 거의 부모님이 붙어있지 못하고 대부분 위탁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녀들은 1,300만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PPT가.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하는데 아이에 따라서 3,200만 단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 같고 똑같이 너무 귀엽고 똑같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 이제 미취학 가정 중에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학자 조지 파카스라는 사람은 이때 벌어진 격차가 초등학교 이후 고등학교 때도 좀처럼 좁히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간극이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이 미국 교육위원회는 단순히 직업 문제가 아니다. 이 간극은 부모가 책을 자녀에게 얼마나 읽어줬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안 읽어도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그냥 대화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대화하고 하부르타하고 평상시에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우리가 단어들과 많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화 속에서의 가르쳐줄 수 있는 어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화에는 1,000 단어당 9개 정도의 희귀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듣는 단어가 우리가 1,000번 단어를 얘기했을 때 1,000개의 단어를 얘기했을 때 9개 정도가 나오는데 차라리 아동 도서를 보면 우리의 1,000번의 대화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어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신문을 보게 되면 7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휘에 노출되고 그 단어에 노출되는 게 글을 통해서 얻는 것이 대화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초등에 입학하고 책을 읽고 중등에 입학하고 할 때마다 학습이나 어휘의 격차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미취학 대상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들은 만큼 배웁니다. 그리고 들은 만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밖에 있었던 희율이랑 하담이도 어느 순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말들. 근데 그 말들도 결국은 들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매주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가끔 저는 비전학교 예배 때 지혜학교 학생들이 와서 대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 비전학교 학생들 대표 기도를 한번 녹화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몇몇 학생들 빼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이 네 문장. 아마도 다 같이 뭔가 모여서 이게 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만큼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 정도 해서 정말 가정에서 준비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 아니면 딱 이렇게 네 문장만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은 들은 만큼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뭐 이렇게 목회자라서 알려줄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 첫째는 방언을 합니다. 진짜 방언이 아니라 엄마가 맨날 기도할 때 어버버버 하니까 옆에서 이제 어느 순간 하고 있길래 뭐 하냐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담이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그 시간에 뭔가 말하는 시간인가 보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한 가지 알게 된 패턴이 있는데, 교회에 보면 장로님들의 기도 패턴이 있고 권사님들의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예배 때는 대부분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수요 예배 이럴 때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들은 항상 그 목소리부터 약간 이렇게 약간 진지한 모드로 들어가면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가 반면에 수요 예배 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대부분 약간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뭐 막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자주 했던 기도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중등부에서 대표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 뭐냐 이거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들었던 대로 하는 거죠. 그 저희 어머니 기도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 말미에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들은 만큼 기도하고 들은 만큼 말하고 들은 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뭔가 지금 말하고 지금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부모님들과 대화 속에서 혹은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 속에서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이 자기한테 필요로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어휘뿐만이 아니라 책의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들은 만큼 그릇이 이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들려줬냐,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와 어휘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가 준비되고, 그 그릇의 크기가 커진 만큼 나중에는 그걸 쏟아낼 수도 있고 담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비전학교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참 책 읽어줄 때가 좋았었지. 지금은 절대 같이 읽지 않는다. 사실 저는 아직 애가 어리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읽어주기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어쩌면 내 자식은 이미 그 그릇의 크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참고한 그 책에서도 청소년에게 책 읽어주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그 그릇 정도로 항상 뭔가 그 밥그릇 안에서 먹고 살 거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해서 읽어주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에서 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3가지를 꼭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초등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책 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세 가지 B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오늘 여러모로 제 마음 같지 않네요. 중등부 장비를 여러모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세 가지는 뭐냐면 3B라고 해서 첫 번째는 당연히 북입니다. 책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 근처에 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 바스켓, 그 책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게, 사실 책장에 이렇게 옆으로 꽂혀져만 있으면 그 뭔가 빼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책 전시해 놓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애들 뭔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거, 책 그림 표지가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놓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도 책을 이왕이면 그 표지가 보이는 방향적으로 부모님들이 좀 세팅을 해놓아야지 아이들이 손이 가고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배드램프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책을 거의 안 읽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읽게 하는 거를 되게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뭘 하죠? 스마트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빌리 학교의 규칙을 정말 잘 지키고 있다면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싫은데 스마트폰을 할 수 없다. 그럼 뭐라도 해야 된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부모가 가서 책을 읽어주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책장이 이렇게 침대 옆에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데 3층, 4층 열에는 제 책이 있고 지금은 1층, 2층 열에는 하보미 책으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와서 책 이렇게 좀 자기 시야에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노출을 해놓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그 책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주말 아침만 되면 제가 자고 있으면 항상 책을 꺼내서 침대로 와요. 저한테 자기가 아빠한테 오려면 그 책장을 지나와야 되는데 오는 김에 하나를 꺼내 와서 저한테 와서 꼭 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 잠결에 읽어주고 막 그런데 이처럼 아이들한테 이 책을 노출할 수 있는 책 그 북 바스켓과 그리고 그 베드 램프, 이왕이면 좀 램프를 바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책 읽어주는 것 굉장히 낭만적인데 그것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비전학교 애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지혜학교는 어느 정도 읽지 않나요? 엄마가 읽어주면, 그렇죠? 근데 비전학교 애들은 엄마가 읽어주면 분명히 불편해하고 싫어할 텐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세계관 세미나 책을 읽어주시면 어떨까? 애들이 굉장히 안 읽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가 그 시간에 오디오북처럼 한번 읽어준다면, 엄마가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전에 읽어준다면 나는 듣기만 해도 되고, 목사님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되면 분명히 질문을 할 텐데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효율성을 따져보면 이 세계관 책을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관 세미나 책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신의 신앙과 또 믿음을 위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읽어보면 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이런 건 읽어보셨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3 아이들이 읽고 있는 몸이라는 선물, 그리스도인의 그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의학적으로 잘 표현한 책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아이들과 공유하고 나누면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 수준에 맞는 책을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 자녀가 책을 읽어주는데 3분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제 여기 제가 참고한 책에 따르면 유아 집중력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어주는데 3분도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유아 집중력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자녀가 더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부모가 알고 그것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성경만 읽어줄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금 흥미 있어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과업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집중력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특히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데, 자기 전에는 그럴 만한 것이 거의 없는데 자기 전에 다른 즐거움을 찾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핸드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약속을 하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제가 봤던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책이 그림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무슨 그림책을 읽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의외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림책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잘 안 읽어왔으니까 그 안에 되게 기본적인 의미와 상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림의 어떤 색깔을 통해서 아니면 동물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나 상황이나 이런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에는 되게 많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책 읽기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 미국에서 유명했던 전설의 가위바위보 같은 책들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 이제 같이 읽으면서 분명히 싸우는데 경쟁 가운데서도 참된 경쟁,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이 있다라는 게 이제 막 주제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고 그림책으로도 나눠보고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한 거는 독서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독서, 우리 가정이 맨날 아빠가 게임하고 엄마 TV 보고 있는데 너 책 읽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들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일이고, 가정이 함께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같이 뭐 공유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엄마 아빠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아이들도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녀가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까지냐면 고등학생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아이들이 자기 전에 엄마가 뭔가 책을 읽어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책을 같이 읽어가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 읽지 않는다면 흥미있는 책, 판타지 소설, 그림책이라도 읽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 교육위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친형이 판타지 소설을 좋아합니다. 농구만 하고 싸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제 연락을 했어요. 그 판타지 소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읽었는데 수능 성적 잘 나왔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언어는 쉬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어찌 됐든 읽는 게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근데 나보다 더 심각한 뭐 오덕후가 있었대요. 오덕후가 있었는데 걔는 진짜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뭐 언어 영역을 풀 때 25분 만에 다 풀고 항상 엎드려 잤대요. 근데 항상 다 맞았고 다른 과목은 다 7등급이 나왔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어쨌거나 그 단어, 그 어휘 그리고 읽기 능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능이든 뭐든 우리가 그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읽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예전에 장가람 목사님도 판타지 소설이라도 읽어라 막 하지 않았나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안 읽는 시대니까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는 닦으라고 하면서 책은 읽으라고 하지 않을까? 물론 아이가 스스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빨을 자꾸 안 닦으면 처음에는 그냥 요구하다가 결국 강요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빨 닦아야 되니까 강요까지 하게 돼요. 방 청소나 애완동물 산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왜 책은 우리가 강요하지 않을까요? 왜 책 읽는 건 강요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책을 싫어하게 될까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제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어떤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는 걸 강요해서 성인이 돼서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필요한 걸 알게 되면 강요하던 것도 습관이 돼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혼자 읽지 못하면 누군가 읽어줌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해가면서 어느 순간 먼저 찾고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출시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강요하라는 거예요. 책 읽기는 이 닦는 것처럼 계속 강요하고 훈련을 시켜야 어느 순간 스스로 이빨을 닦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책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저자 최승필 씨 다들 아시죠? 독서와 성적의 상관관계가 매우 뚜렷하다라고 요즘 최근에 엄청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과 독서에는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책을 쓰고, 공부머리 독서법에 이어서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그것도 이제 출간하셨죠. 이분이 말하는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서 거치는 그 논리적 그 프로세스 과정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해로 비롯한 요약 정리, 주제 어떤 그 요지 파악, 어떤 문단이 있을 때 주제글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제글 파악, 그리고 자기 말로까지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독서법입니다. 종종 그 책 하나도 읽지 않고 수능 만점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그 초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초록, 옛날에 그 논문 같은 거 보면 그 어떤 논제에 대해서 자기 말로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말로 나만의 공식과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보통 초록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대해서 그런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말로 초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자기 말로 바꿔보는 이 훈련이 학습 과정에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학생들은 이미 책 읽기에서 얻는 능력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으면서. 우리가 성경도 필사를 하면 생각보다 머리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잘 들어오고 필사를 하면 더 잘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초록을 하는 아이들은 이미 논리적으로 글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읽거나 아니면 이해한 것을 내 단어와 내 요지와 내 요약본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자기의 어떤 과정을 겪지만 이게 독서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최승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죠? 자기만의 그 노트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요약 정리된 노트. 그래서 좀 보여줘라고 하면 싫어 막 이러다가 되게 재수없게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 보여줬는데 봐도 난 모르겠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말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기가 이해한 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공식처럼 정리를 해놓은 걸 가지고 누군가가 본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미 그걸 적는 순간부터 그 과정 속에서 그 독서법의 그 논리와 그 프로세스 과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방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으니 이 과정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독서가 성행되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과정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책을 읽지 않는다. 저도 이제 둘째가 아들이다 보니까 첫째는 뭐 어려서부터 지금 이제 알아서 막 읽는데, 사실 하범이도 2살 때 책 보여주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하담이는 약간 공을 좋아해요. 확실히 공을 좋아하고 책은 집어 던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학생들은 그래도 책이랑 좀 더 친밀하고 남학생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이 독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를 많은 대한민국의 여자 선생님들이 막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와 여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가 다르잖아요.
남자가 흥미있어하는 주제와 여자가 흥미있어하는 주제가 다른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공교육의 선생님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성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뭔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혜성처럼 등장해야만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대요. 가정에서. 누굴까요? 아빠입니다. 아빠는 반드시 책을 아들한테 읽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참고했던 책에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벙어리 아버지들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아빠들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책은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남학생들의 어떤 언어 능력과 어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가 공감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들이 책을 읽어줘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엄마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빠랑 엄마랑 놀아주는 것도 다르고 책 읽어주는 방법도 다릅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제가 책 읽어주는 방법 전혀 다릅니다. 엄마는 보통 인물의 어떤 감정, 주인공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만 아빠들은 뭐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크다. 야 누가 더 빠를까? 누가 이길까? 누가 더 힘이 좋을까? 막 이런 어떤 과격하거나 운동성 있는 이야기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항상 공감만 하고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있다가 물론 안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지만 보통 아버님들의 다른 표현과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더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에게서 그렇게 얻는 것들이 더 크고 공감받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반드시 아들한테 책을 읽어줘야 한다. 네, 오늘 교육을 과연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들이 아들한테는 반드시 책을 읽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서 관련 이런 특강이나 세미나를 보면 전국 어디에도 9대1의 비율을 넘지 않는데요. 엄마들만 와서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고 뭐 직장을 다녀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독서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어줘야 한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가정에서 나눠줘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자녀에게 읽어줬을 경우에 그 학생이 학습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확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그 비율로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월등히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고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대화하기까지 한다면 대화의 주제도 다양해지고 무엇보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좋은 조언과 격려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꼭 책을 읽어줘야 한다. 청소년 같은 경우 우리 비전학교 같은 경우 세계관 세미나 책이라도 꼭 읽어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잠자기 전 1시간 미디어 금지 있잖아요. 그리고 꼭 실천해 주세요. 그거는 아이들 그 잠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 미디어 보다가 갑자기 잠들면 뇌는 깨어있다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는 꼭 미디어를 제한하시고 아이들이 바로 취침할 수 있도록 또 심심해하면 엄마가 책 읽어줄까? 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뭐 책을 읽어주든 아니면 아빠가 하면 좀 낯설 것 같긴 하지만 또 아빠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그 독서 능력을 함께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책이나 전자기기는 무게나 들고 다니는 데 있어서 이제 효율적이죠.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그 이북이 아니고서야 독서를 방해할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이제 그런 증명도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패드로는 책 읽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밀리의 서재 뭐 있는데 눈에도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는요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 책밖에 없어서 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이패드라는 것은 책 옆에 이미 수십 개의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언제든지 링크 타서 다른 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책만 읽을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아이들을 너무 잘 믿으시는 겁니다. 제 생각엔 종이 질감의 책을 읽는 게 더 좋고, 저도 최근에 그 이북 리더기 같은 거 사서 읽어봤는데 조금 불편한 게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페이지 수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이 넘기면서 이 부분 여기까지 봤구나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어야 되지, 더 읽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효율성을 따지면 이북 리더기 같은 거 좋지만 또 이북 리더기는 느려요.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느려서 들어가기까지가 그냥 가서 책 가져서 읽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읽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이패드로는 되도록이면 읽지 않도록 하는 게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을 읽어야 그 밑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도 되는데 그 밑줄을 종이의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긁는 연습. 그래서 문단에서 과연 요지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수능 때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아니면 전체 그 맥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밑줄 치고 체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아이들이 길러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북 리더기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많이 읽혀주시고 아이들 손에는 책은 되도록이면 지저분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줄 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내용을 못 하잖아요. 세계관 세미나도 분명히 아이들이 읽어왔는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냐면 한 챕터를 읽으면 그 다음에 복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책을 잘 안 읽는 스타일들은 내가 지금 빨리 이걸 읽어 나가서 이 한 권을 끝내고 싶은 마음만 있어가지고 그냥 막 속독을 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면서 쫙쫙쫙쫙 넘어가가지고 그냥 끝내면 한 권 다 읽었다. 무슨 내용 있었어?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 그 저자가 나름 본인의 생각과 의미를 가지고 챕터를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챕터가 끝나면 그 전의 내용에 뭐가 있었는지 물어봐도 좋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였어? 너가 생각했을 때 정리된 문장 뭐였는지 물어보거나 혹은 소설 같은 거를 읽는다면 그 앞 내용 정리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꾸 요약 정리하라고 하면 숙제처럼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내용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좀 더 흥미 있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아이들의 흥미도 북돋아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뇌과학자들도 아동학자들도 가정학자들도 입을 모아서 책을 읽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근데 요즘 시대가 우리 알고 답은 아는데 안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책을 읽어주고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는 어리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다짐을 해요. 점점 청소년 시기까지 책을 읽어주리라. 꼭 읽어주리라. 네, 나중에 제가 안 읽어주고 있으면 와서 따져주세요. 읽어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책을 읽고 내가 대화하리라 라는 어떤 다짐들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마지막이라 했는데 이렇게 안 넘어가죠. 네, 책 읽을 때 몇 가지 해야 할 일, 이거는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저도 좀 책 2권 정도랑 어떤 영상 하나를 참고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능한 어려서부터 읽어줘야 된다. 네, 어려서부터 읽어줘야 된다. 지금 내 자식은 지금 제일 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책의 이제 어떤 레벨 정도는 한쪽에 몇 문장이 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그 글은 많아지고 그림은 적어지는 책을 이제 선택하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장이 구분되거나 소설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고를 때 다양한 장르를 읽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대학교 가서 책을 막 그때부터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책에 너무 이제 지엽적으로 읽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이랬는데 점점 이거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장르를 넓혀 나가야지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여러 가지 장르를 읽혀줘야 된다. 소설, 시 다 넘나들면서 길이와 주제를 다양하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줄 때는 아이의 지적 수준보다 더 높은 걸 읽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들을 수는 있는데 읽지는 못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읽기 능력, 듣기 능력이 보통 청소년 시기에 이게 맞춰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줄 때는 듣기 능력은 아이들이 좀 더 높아요. 예를 들면 하봄이도 제가 읽어주면 자기 나이대에 있는 거 읽지는 못해도 제가 읽어주면 이해를 하거든요. 들어서. 그러니까 듣기 능력은 높으니까 아이들 수준보다 더 높은 거를 읽어주셔도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남학생들은 보통 어떤 책에 관심이 많은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공룡, 모험, 그리고 뭐 자동차, 그리고 전쟁, 그러니까 이런 장르, 꼭 이런 장르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부모님이 그 장르를 먼저 흥미있게 읽어줘야 되는데 공룡 무서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로맨스 같은 거 읽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흥미 있어하는 것, 전쟁을 좋아하면 전쟁에 대한 어떤 장면도 막 이렇게 신용을 내면서 흉내 내면서 이렇게 흥미를 더 갖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자녀가 선택한 책을 존중하자. 네, 가끔 터무니없는 책을 가지고 오더라도 너가 골랐으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책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그림책은 청소년이 읽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림책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3, 4일에 한 번씩 읽어주면서 내 자녀가 책에 흥미를 갖기 원한다면 욕심이다. 네, 사실 매일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읽어줘 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줄 때 또 해야 할 일은 여러 번 읽더라도 제목과 작가는 또 한 번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세계관 세미나 폴 브랜드의 몸이라는 선물, 저는 항상 이 책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애들한테 잊지 말라고. 브랜드 박사님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작가를 계속해서 소개해 주거나 주인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거나 하면서 책을 읽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의 표지를 보고 바로 넘기지 마시고 이거 어떤 내용일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이런 그림을 보니까 주인공이 얘일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약 정리보다는 다음 장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어야 됩니다. 엄마가 빨리 시간 없어서 설거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팍팍팍팍 읽고 이제 숙제하듯이 끝내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등장인물이나 상황에 맞춘 목소리 톤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이 한 음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당연히 재미없겠죠. 네, 그래서 그 주인공마다 그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주고 또 상황에 급박하면 더 막 다급한 목소리로 해주고 이런 것들 표현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책을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책을 학업과 연결하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독서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넓은 문학의 범위를 교과 과정의 한 과정에 가두지 말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울타리들을 다 제거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책에 대한 영상이 있으면 절대 미리 보게 하지 말고 책부터 읽고 영상을 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의 수상 내역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잘 상을 받는 책들은 잘 쓰여진 책이지 잘 읽어주기 좋은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주기 좋은 책과 그냥 책이 잘 쓰여진 책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수상받은 책만 읽어줄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흥미 있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그 주제가 결론인데 15분 책 읽기를 하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15분 책 읽기. 질과 양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분 동안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주면,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핸드폰 막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온전히 책과 아이한테만 집중해서 읽어주는 그 질은 그 2시간의 양보다 더 값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서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 단시간에 초집중을 해서 책을 읽어줄 때 오히려 아이들이 멍하니 2시간 영상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한 거는 15분입니다. 또 독서가들이 많이 15분을 처음에 추천을 하더라고요. 막 30분 읽어주면 또 힘드니까 15분, 하루 15분만 같이 읽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도 결단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손을 들어보자고 했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한 달 한 권은 좀 같이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미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고요. 미리 사둬도 좋아요. 그 선배들 일단 제일 먼저 몸이라는 선물 애들 지금 읽고 있으니까 성경 과목 하는데 아니면 그것을 또 빌려서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참된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책 읽는 우리 주빌리 모든 가정과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빌리 학교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교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지식과 또 수많은 정보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감에 있어서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이 이것을 해석하며 또 이 세상을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또 마음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주빌리 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잡혀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답은 알고 있는데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하고 실천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양을 쌓아가는데 우리가 또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육에 관해서 문의가 좀 있었는데 성교육은 내년에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정해진 거는 3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내년이 이제 3년 차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지금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염려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으로 줄일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가시죠. 저희 그 감사 축제나 비전 축제 관련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